오늘은 단삼 재배하는 곳을 찾았는데 무려 4년을 여기다 묵혔다고 합니다. 네, 4년 동안. 그러니까 제가 묵혔다고 표현한 이유는 뭐냐면 제가 단삼 농가에 물어봤더니 1년 만에 캔대요. 근데 왜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농가 얘기로는 뭐 1년 만에 캐도 뭐 유효 성분이 뭐 전혀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이유이기도 하고, 두 번째는 단삼이 여기 지금 물은 없죠. 여기 땅에 물이 고이는 것도 아니죠. 보이진 않습니다. 예, 이게 단삼의 특징이 물이 있으면 뿌리가 썩고 안 좋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오래 두면 둘수록 뿌리가 썩는데 무려 여기 4년이나 뒀다고 하는데 기대를 좀 해보겠습니다. 얼마나 썩었는지. 아마 썩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자, 뿌리를 안 다치려면 이 괭이로 파는 게 좋을까요? 괭이를 먼저 파야 되겠다. 이거 그러면 4년 동안 한 번도 안 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아유, 무슨 인내심이 그렇게 강하세요? 뿌리가 왜 안 보여? 이 정도, 아, 보인다. 예. 뿌리를 안 다치게 하려고 제가 조심히 캐고는 있는데, 뿌리가 왜 4년 했으면은 좀 두꺼워야 되는데, 보이는데, 예. 아니, 왜 뿌리가 어디 갔어, 다? 자, 제가 그 위에서 한번 삽으로 한번 떠볼게요. 제가 군대에서는 꽤나 삽질을 잘했다고 평가를 받았었는데, 어이구. 덩어리가 그냥. 여긴 나왔다. 자, 이 뿌리 보세요. 근데, 생각보다 크지가 않아요. 뿌리가 생각보다 굵지가 않네? 이게 도태됐다는 흔적도. 이거요. 여기 있다, 여기 보세요. 도태됐다. 네, 묻어갖고. 예, 이게 원뿌리인데 네. 굉장히 두껍다. 옮겨줘야 되는데. 예. 야, 보세요. 지금 뿌리가 일부 여기 보시면 썩었어요. 그죠? 썩었고, 여기 밑에만 봐도 원뿌리는 이렇게 썩어서 잘리는 흔적, 우리가 자른 게 아니거든요. 자기들이 도태시킨 거겠죠? 그리고 옆에서 이제 새로운 뿌리가 났습니다. 그래도 있긴 있네요. 예. 근데 1년근은 캐보면 어느 정도 이런 뿌리들이 많아요. 1년근은요. 1년 만에 캐면 이 정도 뿌리가 많은데, 이렇게 가는 뿌리들. 그런데 지금 이건 4년이나 돼가지고 이렇게 두껍습니다. 좀 잘라볼게요. 예. 단삼이 붉을 단자를 쓰고 있는데 지금 여기 흙하고 섞여가지고 뿌리가 붉게 안 보이죠. 뭐 이런 색이거든요. 이렇게 붉은색인데, 예, 이렇게 붉은색인데 안쪽은 붉은색이 아니죠. 약간 아이보리색의 누릿한 색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이것도 좀 도태된 원뿌리도 한번 쪼개 볼게요. 이거 한번 씻어왔습니다. 색깔. 예. 아우. 자, 예, 도태된 뿌리는 안쪽까지 지금 썩어가고 있는 게 보이죠? 섬유질도 굉장히 강하게 발달되어 있고, 목질화가 됐네요. 예, 목질화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 이렇게 두꺼운 거는 약으로 유통이 안 되고요. 보통은 방금 제가 쪼갠 거 있죠, 이런 거, 이 정도가 약으로 유통됩니다. 이 정도가. 지금 우리 여기 밭 주인께서 씻어 오셨는데 빨간색을 보여드리려고, 이 정도가 이렇게 깍두기처럼 잘라 가지고 건조한 다음에 약으로 유통되는 거죠. 야, 오늘 정말 귀한 손님을 봤습니다. 4년 동안 묵힌 단삼을 보는 게 그렇게 쉽지 않은 일인데, 농가에서는 대부분 1년, 뭐 길어야 2년 만에
캐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대단합니다. 귀한 자료로. 예. 어떤 약초든 간에 사실 한 곳에 오래 재배를 하게 되면 뿌리가 썩습니다. 그래서 좀 옮겨주거나 해야 되는데 단삼은 특히나 물을 정말 싫어하는 특징이 있거든요. 그래서 좀 물빠짐이 좋은 사질토에서 길러야 됩니다. 근데 지금 보시는 곳은 물빠짐이 있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두다 보니까 좀 뿌리가 썩었죠. 자, 농가에서는 이듬해, 그러니까 1년 만에 수확을 한다고 하는데 그래도 이 약효 성분들이 뭐 큰 차이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단삼 재배해보고 싶은 분들은 그냥 1년 만에 캐는 것도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단삼의 효능은 일단은 혈관 질환입니다. 사실 우리나라 조상들은 단삼을 많이 사용하지 않았어요. 이유는 대부분 이제 풀떼기만 먹고 살았잖아요. 하지만 중국은 이 기름기가 많은 음식을 즐겨 먹기 때문에 사실 혈관 질환이 옛날부터 많이 있었을 텐데 예를 들면 협심증, 심근경색, 그리고 뇌졸중, 뇌경색 뭐 이런 경우에 단삼이 필수적인 약입니다. 여러 이제 실험 결과에서도 단삼이 동맥경화를 완화하고 뭐 콜레스테롤을 좀 낮추고 뭐 이런 효능은 이미 검증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에게 꼭 필요한 약초 중에 하나가 단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단삼을 재배하시고 또 그렇지 않다면 이제 구해가지고 좀 평상시에 달여서 드시면 되는데 이 단삼의 특징이 지방을 분해하는 효능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요리에 활용할 수도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닭을 삶을 때 단삼을 넣는다거나 뭐 다른 어떤 육고기를 할 때도 단삼을 넣으시면 지방이 분해되기 때문에 좀 부드러워진 특징이 있죠. 이런 특징은 제가 항상 강조하는 산사라는 약초에도 물론 있는데 산사가 그 작용은 훨씬 더 좋다고 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밥을 할 때요, 맵쌀 밥을 할 때 이 단삼을 넣으면은 밥에도, 아니 쌀에도 지방은 일정 부분 있거든요. 이 지방을 분해하다 보니까 밥이 굉장히 찰진 밥이 됩니다. 이런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응용하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현미가 건강에 좋잖아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좋은 줄 알면서도 너무 맛이 없다, 딱딱하다, 이래서 많이 못 먹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에 단삼으로 활용하면 이 밥을 부드럽게 하는 효능도 우리가 얻을 수 있고요. 또 단삼이 들어갔기 때문에 혈관 질환에도 좋다라는 그런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약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단삼 꼭 기억하셨다가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달여서 드실 경우에 이제 물처럼 음료수 대용으로 드실 경우에도 괜찮습니다. 쓴맛이 강하지 않거든요. 단맛이 많습니다. 그래서 음료수 대용으로 하셔도 되고 음식에 활용하셔도 되고 사실 제가 영상이 제가 좀 급히 찍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다 설명을 못하지만 여러분들이 연구해 보십시오. 단삼은 정말 우리한테 필요한 약초입니다. 자,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약초 소개하고 또 소개하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약초교수 조경남이었습니다.